윤관 우리 뉴탐사를 이제 시청하시는 우리 시민들은 뭐 너무 잘 알 거예요. 네. 그 한동훈의 이제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요. 네. LG 이제 맞사위고 SK 최태원하고도 매우 가깝고 또 조선일보 3세들하고도 굉장히 친목이 있는 그런 인물인데 오늘 이 윤관이 주가 주식 부정거래 혐의로 네.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와서 재판을 받았어요. 그 부인 구영경 씨하고 같이. 그리고 자신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BRB 벤처스 BRV 투자 회사죠. 네. 거기서 이제 주식을 뭐 500억 원어치 이제 투자하면서 그 정보를 이제 부인한테 알려줘가지고 부인이 그 주식을 매집하게 한 이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오늘 첫 재판을 받았는데 오늘 참 기자들 많이 왔더라고요. 저는 뭐 윤관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뭐 탐사만 취재를 하지 딴 데서는 거의 취재를 안 하죠. 아니 근데 오늘은 기자들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의 한 30여 명 넘는 기자들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하나하나 이제 그 몸 수색 끝에 입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. 그렇군요. 그래서 관심사였군요. 상당히 관심이 되는데 문제는 기자들은 재벌 가의 사위하고 재벌가의 딸이 이 주식 부정 거래를 했다, 주가 조작 이게 이제 참여했다라고 하는 점에 이제 포커싱을 하고 이제 왔는데 저희는 이제 한동훈에 관심을 가지고 왔죠. 네. 한동훈의 스폰서로 알려진 윤관을 상대로 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왔죠. 자, 그래서 재판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 예. 오늘 이제 그 윤관이 삼부토건 옛 소액주주 대표로부터도 네. 거센 항의를 받았다. 재판 끝내고 이제 그 나가다가 삼부토건 이제 소액 주주 한 분이 윤관에게 거센 항의를 했죠. 네. 예. 그리고 이유가 들어볼까요? 네.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간 것은 이제 요건데 윤관이 그 삼부토건 그 3세 조창현이라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아주 이제 윤관하고 가까운 깐부였었는데 지금은 틀어졌어요. 네. 그런데 이 윤관하고 삼부토건 3세 조창현이 이제 경기 초등학교 동창이고요. 2016년도 이제 르네상스 호텔 그 삼부토건의 가장 큰 자산이죠. 그리고 르네상스 호텔 매각 당시에도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했었던 인물인데 네. 이 조창현이 2016년 9월 달에 이 윤관에게 5만 원권으로 현금 2억 원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 대여금 청구, 바이난스 청구 소송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현금 5만 원권으로 현금 2억을 빌려줬다면 저건 검은 돈이겠죠? 당연하게. 네. 예. 근데 저걸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는 뭐 조창현 저도 나는 이제 재벌가 3세인데 현금 2억 원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에요. 근데 저걸 소송을 건 거는 사실상 윤관을 망신 주기 위한 것입니다. 그리고 윤관 배후에 있는 누군가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소송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소송이 윤한 갈등 국면에서 벌어졌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돈을 자금 이체를 은행 이체를 하지 않고 굳이 현금으로 바꿔서 줬다는 것은 그 출처나 흐름을 감추기 그렇죠.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. 네, 대부분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는 이제 저 돈이 2억 원이 그 윤관하고 지금 모종의 묘한 관계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이제 모 가수 있죠, 유명한 가수 뭐 고인이 되셨으니까 뭐 굳이 실명을 밝힐 필요 없었고 그 가수의 부인한테 돈이 흘러가지 않았겠냐 요런 관측의 기사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워낙 이 윤관이 한동훈하고 그 특수관계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이건 한동훈한테 돈이 흘러간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저희는 했던 거예요. 네. 이 2억 원이란 돈이. 네. 그걸 그 모 가수의 부인한테 주려고 얘기한다면 굳이 그걸 돈을 그렇게 현금으로 세탁해서 뭐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? 그런 부인을 도와준다고 생각한다면. 예.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상 검은 돈이고 노출되면 안 되는 그 세탁한 돈이라고 보여지죠.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관을 중심으로 쭉 한번 보시면
정용진, 최태원, 그다음에 방정호, 뭐 홍정도, 한동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돈이 흘러갈 때 이 돈 세탁이 꼭 필요한 사람은 사실 한동훈밖에 없어요. 이 주변 관계를 그렇죠. 놓고 보면 기업인들은 뭐 정용진, 굳이, 지토니아 뭐 재벌들인데 네. 재벌들한테 돈을 저렇게 세탁해 줄 리가 없고 네. 방정호는 이제 조선일보 3세입니다. 예, TV조선 대표를 하기도 했었고요. 예. 이런 그 한동훈과 윤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집중하는 이유는 이런 그 힌트가 있었기 때문이죠. 네. 한동훈, 윤관 이 사이가 그죠?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자기 아기 사진을 올렸던 거예요. 네. 2015년도 페이스북에. 네. 요때 당시에 이제 좋아요가 한 22명, 2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윤관이었다는 네. 거죠. 굉장히 가까운 거죠. 한동훈이 글을 올렸는데 윤관이 좋아요를 눌렀다. 그렇죠. 네. 네.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서로 이번에는- 자녀 사진도 좋아요 눌러주는 사이다. 요거는 이제 윤관이 이제 자기 아기 사진을 올렸더니 그 밑에 한동훈이 좋아요를 누른 거죠. 왼쪽에 보면 이제 좋아요가 한동훈 외 6명으로 돼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 7명 중에 한 명이에요. 윤관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저 페이스북을 운영을 했거든요. 저 정도면 이제 거의 뭐 이너서클이죠. 예, 한동훈은 윤관의 이너서클. 지금 요 보시면은 요게 요 표시가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. 전체 공개 글이 아니고 예. 이거는 친구 공개 글입니다. 네.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윤관 씨가 올린 이 사진은 친구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네. 저 정도면 한동훈은 뭐 거의 의형제 정도 되는 거예요. 네. 그 실제로 10명 안에, 네, 5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. 한동훈의 부인 진흥정 씨하고 윤관은 사실 구정고등학교 동기로 알려져 있어요. 네. 예. 그리고 오른쪽에는 6명도 아니고 3명으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한동훈님 외 3명. 예. 그 4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. 네. 거의 뭐 형제죠, 저 정도면. 아주 가까운 사이다. 네.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이게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동훈의 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. 네. 그죠? 네. 근데 요게 윤관하고 이제 한동훈 사이를 설명할 또 한 명의 인사. 우리 SK 최태원은 뭐 윤관하고 굉장히 가까운 윤관하고 사실상 옆집에 살고 있죠. 한남동에. 네. 이웃 사촌입니다. 네. 담장 하나로를 맞대고 사는 사람이에요. 근데 저 SK 최태원이 그 와이더덴이라고 그 컬러링 서비스 있죠. 네. 그 컬러링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그 임원으로 발탁했었던 사람이 바로 윤성이에요. 그래서 SK 임원 중에 최연소 여성 임원으로 주목을 받았던 천재 소녀, 뭐 카이스트 과학고의 카이스트 나온 윤성희 씨. 이 윤성희 씨가 사실상 윤관하고도 한동훈 사이를 설명을 아주 또 한 명의 네. 주요한 인사기도 네. 합니다. 윤성희 네. 이름 많이 유명하죠. 네. 근데 이 윤성희 씨가 지금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MIT 대학 있죠? 그 네. MIT 대학에 이사로 있습니다. 네. 제가 알기로는. 그리고 한동훈의 딸이 이 MIT에 입학을 했고 이 부정입학 논란이 끊이고 있지 않은데 네. 이 MIT 합격을 좌우하는 거에 추천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. 그래서 MIT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 윤성희 씨가 추천서를 써줬다면 거의 이것은 합격의 보증수표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네. 이 윤성희 씨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SK 최태원이 발탁했고요. 그리고 그 윤성희 씨가 임원을 지냈던 와이더덴을 나스닥에 상장을 시킨 사람이 바로 윤관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윤성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한동훈의 딸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윤관이에요. 네. 예. 자, 그 이제 삼부토건 얘기를 조금 네. 넘어가 보죠. 네, 이제 여기서 설명할 거는 윤관이 아까 그 삼부토건의 소액주주가 거칠게 항의했잖아요. 그렇죠.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
자, 이 삼부토건의 가장 큰 자산은 뭐냐면 이 르네상스 호텔입니다. 서울 강남의 가장 알짜배기 노른자 자리에 있었고 시가로 약 한 땅만 한 2억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결국 이 르네상스 호텔을 하죠. 근데 이 철거하게 된 거는 르네상스 호텔 부지를 매각을 한 거예요. 네. 근데 그 얼마에 매각을 했냐면은 시가 한 2억짜리 되는 이 땅을 불과 6천억에 매각을 합니다. 근데 이 땅을 매수한 페이퍼 컴퍼니가 있는데 그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 중의 일부를 바로 이 윤관이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더 많은 부분들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3세들, 3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의심이 됩니다. 네. 이 얘기는 뭐냐? 삼부토건이 부도를 내고 사실상 그 삼부토건이 가진 모든 자산에 손을 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한 단계 세탁을 거쳐서 저 삼부토건의 부지를 2조짜리 되는 부지를 6천억에 굉장히 싼 값에 사가지고 지금은 저 위에다가 뭐를 졌냐면 센터필드라고 하는 호텔 오피스텔, 오피스텔 이걸 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게 시가로 얼마가 가냐면 약 한 10조 정도 갑니다. 네, 지금 아까 말씀 중에 2억이라 그랬다가 2조라고 그랬다가 해서 2조입니다. 2조. 그러니까 땅값만 네. 한 2조쯤 가는 네. 저 땅을 네. 6천억에 매각을 하고요. 네. 그 땅을 산 뒤에다가 르네상스 호텔을 허물고 지금 센터필드를 줘서 저 지금 센터필드 저기는 약 한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6천억에 사서 지금 10조짜리 자산으로 키운 거죠. 그리고 센터필드 지분의 약 한 70% 정도는 여전히 삼부토건의 조씨 일가가 가지고 있고 저 작업을 가능케 해줬던 사람이 바로 윤관이라고 하는 거죠. 저기서 윤관이 커미션으로 뭐 한 5천억 정도를 챙겼다.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예. 자, 이 르네상스 호텔을 센터필드로 개발하는 과정들 보시겠습니다. 네. 삼부토건에 대한 이제 채권 은행단이 결국은 삼부토건을 법정 관리를 시켰고요. 그래서 무궁화 신탁을 통해서 삼부토건의 최대 자산인 이제 저 부지를 매각을 합니다. 11차례 유찰이 되면서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%씩 예전 가격이 깎입니다. 네. 그래서 2조짜리 땅을 6,900억에 매각을 하는데 이 6,900억에 매각한 회사가 VSL 코리아라고 하는 곳이고요. 이 VSL 코리아의 70% 지분을 구담 홀딩스, 구담 파트너스가 가지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아들들 조시현, 조성현이라고 하는데 그 두 형제가 저 70%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VSL 코리아의 23%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윤간입니다.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을 모두 오가나이즈 한 사람이 바로 윤간이에요. 그래서 이 VSL 코리아가 6,900억에 사서 맥켄 237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PFV를 이제 구성을 했고요. 그래서 이 맥켄 237을 고리로 해서 이걸 바로 이 맥켄 237이라고 하는 PFV 회사의 사업 대행을 해준 게 아까 윤간에게 2억 원을 대유해줬던 조창현, 조남욱의 조카죠. 현금 2억 원. 네, 이때까지만 해도 조창현과 윤간 두 사람이 사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같이 한 거죠. 현금으로 뭐 2억 정도 뭐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됐었던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사업 시행을 거쳐서 결국 이지스 자산운용에 이제 2조 1천억의 매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게 약한 센터필드 빌딩이 들어서면서 시가가 약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야, 엄청난 뻥튀기를 했군요. 네. 그래서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왜 소액주주가 항의를 했냐면 삼부토건의 가장 알짜 자산인 저 르네상스 호텔 부지를 2조 원 정도 땅만 2조 원 좀 되는 것을 6,900에 팔아 넘겼다는 거죠. 그리고 삼부토건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개발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10조 원으로 튀길 수 있는 재산을 6,900억의 정체불명의 회사에다 팔아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정체불명의 회사가 조씨 일가야
하고 바로 이 윤관이 이제 합작 소유였다. 결국은 이 윤관이 삼부토건 조씨 일가를 위해서 소액주주들을 희생을 시키면서 알짜 재산을 빼돌렸다.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삼부토건 지금 소액주주 대표, 옛 소액주주 대표죠. 이제 그분이 이제 오늘 재판에 나와서 거칠게 윤관을 보고 항의를 했던 겁니다. 네. 오늘 그 현장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네.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. 네. 오늘 이건 이제 재판을 나오는 이제 그 윤관을 상대로 제가 쭉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질문을 해본 거죠. 질문을 한 겁니다. 네, 윤관 영상은 저희가 처음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. 사진으로만 나왔었잖아요. 네. 윤관을 실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전화문의하고 너 어디 있어? 한동훈 대표 잘 아시죠? 이동욱이야 전화해. 한동훈 대표와 특수관계 때문에 보복 기소 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하고 특수관계 때문에 미래통일 쪽에서 보복 기소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삼부토건 지금 뭐 촬영하거나 녹음하시면 안 되세요. 좀 지킬 거는 지키고 하시죠. 삼부토건 조창현 씨와 그거 한동훈 대표한테 의혹이 있는데 그 2억 원 한동훈 대표한테 돈이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선생님 녹음하시면 안 되시잖아요. 그리고 저기 그 조선일보 김정호 이사도 잘 아시죠? 다른 분들 모이니까 안전 위해서 좀 이동해 주세요. 윤관 씨, 조선일보 김정호 이사 그 텔레콤 윤송희 씨가 한동훈 대표 딸 MIT 입학 추천서 썼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와이드된 나스닥 상장시켰잖아요. 그래서 결국 윤송희 씨가 그 MIT 한 대표 딸 그 입학하는데 추천서를 써준 사실도 알고 계시죠? 조선일보 방정호, 윤관, 이동욱이야. 한동훈. 너 삼부토건 너 전화문의하고 해먹었다면 넌 내가 얼마나 저를 품을 뻔했지. 어? 한 번도 전화 안 받았지. 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 때문에 전화문의를 줄 알아? 그러니까 삼부토건 저기 센터필드 다녀왔었죠. 예. 와, 뭐 두리번 하면서 취재진을 마주 보지 못하는 그런. 그러니까 오늘은 자기가 그 한 그 제약회사의 이제 주식 이제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준비되지 않은. 그런데 갑자기 제가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한동 물어보니까 한동훈 계속 물어봤죠. 예,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. 예, 전혀 그 예상하지 못했던 각도에서 질문이 들어오니까. 예, 그리고 나서 지금 쭉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 제가 그 의혹들을 조창현, 삼부토건 그 조창현 씨한테 현금으로 받은 2억 원, 그거 결국 한동훈 대표한테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. 이제 이런 질문도 제가 뭐 했었고, 그리고 이 윤관 씨가 이 나스닥에 이제 상상시켜줬던 이제 SK 계열사 그 와이더덴의 이제 그 임원을 대표인가요? 그 지냈던 윤송희 씨. 그 윤송희 씨가 결국 그 한동훈의 딸, 그 MIT 그 입학 추천서를 써준 거 아니냐.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물어봤었는데 결국은 이제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고, 특히 이제 소액 주주가 결국 네가 삼부토건의 알짜 자산을 소액 주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,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결국 이렇게 빼돌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지금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변호사만을 그냥 엄마 잃은 그 아이처럼 그러네, 이제. 변호사님 그러네요. 어디 계세요? 막 이러면서 네. 두리번거리고 쩔쩔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. 네, 참 윤관. 윤관을 우리가 이제 계속 주목한 이유는 한동훈 때문이었죠. 네. 한동훈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그 진짜
뼈 때리는 질문에 윤관은 동공 지진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서둘러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같이 보였습니다.